우리 지금 보다 다양한 데이터들이라는 제목으로 실습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리터럴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왔어요. 프로그래머가 직접 이거는 1배속이야, 3배속이야 와 같이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프로그래머 본인이 직접 정하고 싶을 때 여러분은 리터럴을 적어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F5 눌러서 실행할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가 정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을 때는 인풋, 호출식을 섞어가면서 수식을 지정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정한 숫자, 그 사람이 정한 소수점 달린 숫자 등등 얼마든지 가져와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선 지금 그 둘이랑은 다른 제3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인 나도 3이 나올지 5가 나올지 모르고 키보드 앞에 있는 사용자도 뭐일지 모를 그런 느낌의 값이 계산 결과 값으로 나오는 수식을 이렇게 위에 적어둘 만한 그런 할당문에 는 오른쪽에 적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럭저럭 이전과는 또 다른 재밌는 게임 비스무리한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목표를 소개를 하고 같이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자, 이건 최종 목표는 아니고 직접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 맞추기 게임이에요. 그 숫자 맞추기 게임 한 판을 구성하는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같이 한번 적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맞추기 게임 어떻게 할 거냐? 자, 숫자 맞추기 게임 한 판은 이런 느낌으로 진행될 겁니다. 저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은 이런 순차, 반복, 분기, 흐름에 맞게 실행되도록 문장들을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본 적 있죠? 저거 수 범위를 소괄호로 하면 미만, 초과, 대괄호로 하면 이상, 이하잖아요. 1 이상 9 이하 범위 내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 하나를 미리 골라둘 거예요. 어디다가 미리 담아둘 겁니다. 그 다음에 총 3번 이 문장들의 내용물을 실행할 거예요. 반복 흐름을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횟수마다 사용자한테서 인트 형식 값 하나를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방금 입력받은 값이랑 반복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골라놓은 답을 비교를 해서 답을 맞췄는지 아니면 답이 사용자가 입력한 값보다 크거나 작은지 여부를 프린트를 해줄 거예요. 만약에 답을 맞췄다면 이긴 거니까 게임을 끝낼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안에 답을 맞추지 않았다면 그때는 이제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고 함수 정의,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낼 거예요. 우와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 등장할 요소는 이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인포트 타임 해서 현실 시간과 관련한 기능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와서 써본 적이 있는데 걔랑 비슷한 랜덤을 수입을 해와서 써볼 거예요. 아직 얘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포트 문을 적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코드 실행 흐름, 자 완전히 새로운 문장 하나가 오늘 또 추가로 튀어나올 건데 뭐 넘버의 값을 담네, 뭐 분기 반복 그런 거창한 개념이 아닌 코드 실행 흐름 그 자체를 다루기 위한 또 다른 문장 하나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도입을 해서 직접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 뒤에는 아마 정리 슬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랙티브에서 컨트롤 N 하면 새 파일 열 수 있죠. 크기 조절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바로 컨트롤 S 눌러서 적당히 바탕화면에다 저장해 둡시다. 바탕화면에 저장했습니다. 괜찮아요? 숫자 맞추기 게임이에요. 기회는 3번, 라이프 3개짜리로 만들 겁니다.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 숫자는 1에서 9 사이를 뽑아놓고 사용자한테 3번 물어봐서 맞추면 이기는 거예요. 이기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못 맞췄다면 지금 답이 네가 고른 숫자보다 크냐 작냐를 힌트로서 출력을 해주는 느낌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따라서 일단 답을 뽑기 위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임포트 문 먼저 적고 스타트 해볼게요. 그래서 이미 적어본 적은 있는 임포트로 스타트를 하고 랜덤 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타임 임포트하고 타임 점 슬립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었듯이 우린 이제 나도 모르고 사용자도 모르는 어떤 임의의 값을 계산 결과값으로서 뽑기 위해서 그런 느낌의 수식을 적기 위해서 랜덤 점 해가지고 뭔가를 적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일단 그러려니 하고 현재 목표는 함수 정의를 적는 거니까 차근차근 적기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DEF로 스타트 할 수 있겠죠? 지금 대문자 G로 시작하는 game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적는 게 이번 목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적어 봅시다. 자, 주석은 저만 칠게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에서 일단 기본적인 거는 비교죠. 두 숫자가 크다, 작다, 같다를 비교를 최대 3번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가장 먼저 답을 뽑아갖고 담아두는 데이터랑 관련한 부분부터 신경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뭐 직관적인 이름 갑시다. 답으로 갑시다. 여기다 우리가 어떤 수식을 적을 수가 있다면 성공이에요. 무슨 수식이냐? 계산하면 1에서 9 사이에 임의의 인트 형식 값 하나가 튀어나올 만한 수식을 적을 수 있다면 우리는 현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파이썬 동네에선 그걸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까지 하신 다음에 방금 수입해온 랜덤을 적고 점을 찍으시면 이제 자동 완성으로 이것저것 튀어나올 겁니다. 잠깐만요. 자, 보여드릴게요. 랜덤 한 다음에 점 찍으시면 역시나 타임 점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다양한 거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우스, 로그 놈베리에이트, 노멀 베리에이트, 웬드 바이츠 하고 웬드 인트라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화살표 키로 고르셔도 되고 점 찍은 다음에 일단 RAND 정도까지 치면 대충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웬드 인트를 골라주시고 이 친구는 일단은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 호출식을 구성할 수 있어요. 괄호를 열어보시면 우리의 아이들이 툴팁으로 이 친구 인수를 뭐를 지정을 해줘야 되냐를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보면 A랑 B 두 개의 숫자를 받나 봅니다. 그 다음에 A 이상 B 이하인 임의의 수 하나를 뽑아서 리턴 값으로서 던져주나 봐요. 따라서 우리 현재 목표에 해당하는 1, 2랑 9를 넣어서 호출하도록 함수 호출식으로 구성하면 깔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호출하면 일단은 주사위를 먼저 굴려서 숫자가 뭐가 나왔는지를 답에다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게임 진행은 기본적으로 3번 반복을 할 겁니다. 따라서 그 반복의 3단 콤보 있죠. 일단 시작할 때는 라이프가 3인 상태로 스타트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while 라이프가 아직 남아있다면과 같이 조건식을 적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단 콤보 마지막에 해당하는 방금 전에 한 번 기회가 지나갔으니까 다음번에 또 한다면 라이프를 1 까서 다시금 조건식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당문 2개랑 조건식 하나 콤보를 적어 놓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while문의 내용물 안에다가 한 번의 기회에 해당하는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가 숫자를 고르게 하는 거예요. 사용자가 키보드로 친 숫자를 역시나 어딘가에 담아놓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데이터를 준비하는 거죠. 뭐 초이스 정도로 갑시다. 그 다음에 인풋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숫자를 고르세요. 같은 느낌으로 프롬프트 보여주면 될 것 같고 이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 값에 대한 인트 형식 값을 바로 즉석에서 구해서 그 숫자를 초이스에다 담도록 한 줄로 깔끔하게 끝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전엔 2줄로 나눠서 했는데 당연스럽게도 이렇게 수식을 구성해도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한 숫자, 데이터 2개가 다 모였어요. 그럼 실제로 비교를 하면 돼요. 비교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메시지를 출력해야 되고 만약에 답을 맞췄다면 게임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일단 우리한테 이득인 저 사람한테 손해인 답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코드를 적어 볼게요. 제가 지금 혹시나 빼먹을 게 있을까 해서 커닝 페이퍼를 들고 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분기 흐름이죠. 그래서 if문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요. 저 사람이 고른 게 만약에 답보다 크다면에 해당하는 케이스를 먼저 한번 적어 봅시다.
저 사람이 고른 게 답보다 크다면 이제 답은 저 사람이 고른 것보다 작은 게 맞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여러분이 선호하는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문장을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답은 그거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이거 복붙을 3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초이스가 답보다 크면, 초이스가 답보다 작으면, 초이스가 답 그 자체라면 에 해당하는 각각 서로 다른 메시지 정답입니다. 이렇게 분기 흐름을 구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일단 동방예의지국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적어둔다면 이제 답이 저 사람이 고른 것보다 작다면 라이프를 1 까고 다시 while문 꼭대기로 올라갈 거예요. 실행 흐름은. 답이 더 크다면 역시나 라이프를 1 까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지금 답을 맞췄다면 라이프를 1 까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이미 게임은 끝난 상황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game이라는 함수에 대한 내용물 문장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라이프 1 까고 밑에 있는 문장 전혀 실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딱 그런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이 함수 정의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겠어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제 더 이상 내용물 실행을 하지 않는 내용물 실행을 중단하기 위한 특별한 문장 하나를 이 시점에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이미 알고 있을 수 있는 리턴문이라는 친구를 적어둘 수가 있습니다. 적어둔다면 이제 초이스랑 답이 같다면 정답이에요를 출력하고 이 함수 정의 내용물 실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한 겹만 더 바깥으로 간다면 이 게임에 대한 함수 호출식의 계산을 끝내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의미 관점에서는 저 사람 이긴 게 맞으니까 그거 결과 알려주고 끝내버리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초이스랑 답이 맞다면 아예 실행 자체를 끝내버릴 테니까 라이프를 1 깐다라는 얘기는 초이스랑 답이 같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라이프 1 까고 다시 반복하고 마지막 반복하고 그랬는데도 못 맞추면 이제 이 while문 자체의 실행이 끝이 나게 될 거예요. 라이프가 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요 들여쓰기 잘 확인해 주세요. 지금 가장 바깥에 함수 정의가 적혀 있고 요 전체 내용은 게임의 내용물입니다. 그 다음에 요 친구들은 전부 다 게임의 내용물이면서 그 안에 적어둔 while문의 내용물이에요. 우리 지금 적어야 되는 건 그 while문의 다음 문장, while문 실행이 끝난 다음에 실행될 문장이에요. 여기서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언제? 3번 안에 답을 맞추지 못했다면. 근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답을 맞췄다면 while문이고 자시고 그냥 게임 내용물 자체 실행을 끝냈을 거예요. 요 리턴문을 적어놓고 요 리턴문을 실행한다면 더 이상 게임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게임 내용물 실행을 끝내지 않고 라이프를 1 까고 올라갔더니 라이프가 빵이라서 while문 실행이 끝났다면 그 말은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한다는 건 저 사람이 답을 못 맞췄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이제 명제 대우죠.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가는 특별히 추가적인 분기를 적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게임의 마지막 문장 내용물 구성만 해두면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저장하고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F5 눌러서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무려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긴 하지만 이미 함수 정의를 실행했기 때문에 게임에 대한 함수 출식 적고 엔터 치면 게임 한 판을 지금 여러분이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숫자를 고르세요. 뭐 해볼까요? 3, 제가 좋아하는 숫자 3으로 해보겠습니다. 답은 좋아요. 훌륭합니다. 2, 정답이에요. 그리고 적절한 패배 메시지는 출력되지 않은 상태로 게임 함수 출식 계산이 끝나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번에는 운이 좋았어요.
숫자를 고르세요. 3, 답은 그거보다 커요. 4, 답은 그거보다 커요. 5, 여기까지 하면 5보다 컸나 봐요. 그래서 3도 4도 5도 아니었기 때문에 while문 총 3번까지 다 반복하고 라이프 총 3번을 까서 while문 실행이 끝났고, 그렇기 때문에 while문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 출력하는 문장까지 실행하고 비로소 게임 호출시 계산이 끝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적절한 패배 메시지가 예쁘게 잘 출력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승리했을 때는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실습이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사실 이론 시간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 끄면 안 되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일단 큰 어려움 없이, 이게 여러분 C 하다가 파이썬 하면 사기당한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 1학기 때 되게 고생해 가면서 막 삼각형 그리고 그랬다가 파이썬 동대로 넘어오면 이렇게 쉬울 수가, 유저 프렌들리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도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단어들 막 하나 튀어나왔다고 이렇게 한 방에 뭔가를 할 수 있다든가 등등등 문화 컬처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를 우리가 같이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충만 뭐 당연히 그러겠지 하고 생각하고 넘어간 거긴 한데, 현재 이 게임 함수 정의로 우리가 구성해 놓은 숫자 맞추기 게임은 이론상 개발자인 우리도 얼마든지 패배할 수 있는 게임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랜덤 기능을 쓰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리터럴을 써서 답을 정했을 겁니다. 답은 3 엔터 쳐놓고 사용자 보고 게임 호출하라고 던져줬을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는 틀릴 수 있을 망정 그 3이라는 리터럴을 적은 우리는 절대 틀리지 않는,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는 한데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 획득 방법을 적용했더니 이 게임을 직접 만들고 있는 여러분조차도 얼마든지 가차에 털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멋진 게임을 만드는 게 가능했어요. 자, 지금 시점에 요 함수 호출식 random.randint 괄호 열고 1,9 괄호 닫고 과연 이번에 계산한 결과값이 1이 나올 거냐, 이번에 계산한 결과값이 1이었다면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값은 몇이 나올 거냐를 지금 공창컴 배우고 있는 4주차 시점에 우리가 저걸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 진짜 주사위로 굴린다라고 생각하고 저 randint라는 함수를 사용해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물론 진짜 그런 건 아닙니다. 현실 동네의 주사위랑 달리 요 randint라는 친구는 일단은 규칙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지금 학부생인 우리가 납득하기는 어려운 매우 심오한 규칙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도 불규칙한, 다음에 뭐 나올지 절대 예측할 수 없는 숫자를 꺼내주고 있다라고 퉁치셔도 그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오늘 원래 실습에서 하려고 했었던 내용은 끝이 나요. 오늘 이제 과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 별로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데이터 파트 측면에서 중요한 값들을 다루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한 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만 아는 값을 프로그램 안에서 쓰고 싶다라면 그때는 리터럴을 적으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바로 그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을 수만 있다면 돼요. 여러분은 모르고 나중에 키보드 치는 사용자만 아는 값을 내 프로그램 안에서 쓰고 싶다라면 그때는 input, 함수 input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프로그래머인 나도 1에서 9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지금 눈앞에 키보드 치고 있는 사용자도 얼마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을 만한 그런 값을 여러분이 내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로서 쓰고 싶다면 그때는 요 random.randint 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어두시면 돼요. 자, 지금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어떤 느낌의 값을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하기 위해 수식을 적게 됩니다. 이유는 당연하게도 수식이야말로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안에서 5가 필요하다. 여러분은 값을 적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도중에 계산하면 결과값 5가 튀어나올 법한 그런 수식을 .py 파일에 적어둔 상태로 F5를 누르시게 된다는 거. 일단 여기로 봤을 때는 방금 제가 말한 표현은 틀린 표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정도만 추가적으로 짚어놓으면 아마 다다음 주 수업에 그럭저럭 도전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건 그거고 이제 주사위 굴릴 줄 알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해볼 만한 과제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습 초반에 슬쩍 구경했던 그 네 가지 형식 기억나죠, 여러분? int, float, str, bool. 지금 뭐 써보라고 하면 얼마든지 써볼 수 있겠죠? 그런 거랑 엮어두면 용량 초과가 됐어요. 지금 SD카드가 꽉 차버렸습니다. 비우고 찍을까요? 아니면 손절할까요? 그쵸? 어차피 뭐 제가 돌아다니는 거 안 보여도 되니까. 아무튼 이걸 유튜브 에디션으로 보시는 분들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오늘 돌아가면 싹 비워놓고 겸허한 마음으로 다음 주부터는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형식 얘기랑 엮어두면 지금 우리가 임의의 int 형식 값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임의의 str 형식 메시지 또는 임의의 플롯 형식 값, 물론 걔네들은 when int 말고도 다른 기능들도 있으니까 걔네를 쓸 수도 있기는 해요. 아무튼 간에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루는 프로그램들, 오늘 배운 내용들 조합해서 얼마든지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과제 넘버1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LMS에 지금 과제 설명서 업로드 돼 있죠? 그거 같이 구경해 보고 살짝 진행한 다음에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창컴 과제 넘버1이에요. 지금 우리 수업의 마지막 과제를 올해 지금 새로운 과제를 지금 만들어서 전문 용어로 코옵이라고 하잖아요.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지금 만들어서 그걸 에타에다 올리고 참여자들을 모집을 해서 MMORPG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수업의 첫 번째 과제고 데이터 흐름 읽기라는 부제를 달아놓고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추석 특집이니까 기한이 좀 널널하니까 직접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도입부 살짝만 읽어볼게요.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 실행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우리는 while문과 if문 직접 손으로 적어가며 반복 흐름, 분기 흐름을 구성해보고 이러니까 당연히 인사말 3개 중에 하나만 출력되겠지와 같이 얼마든지 예상까지 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을 가져보고 느낀 점을 지금 매주 적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코드 실행되는 거, 실행 흐름 구성하는 순차, 분기, 반복 이렇게 코드 얘기할 때는 흐름 얘기가 조목조목 그때그때 잘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은 프로그램 실행을 데이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일련의 흐름을 구경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값이 존재할 때 그 값이 언제 어디에 담기는지, 담아둔 값이 언제 꺼내와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얼마든지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 실습 때도 뭐 여기서 는 3 해놨다면 당연히 밑에서 계산하면 3 튀어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실마리를 드렸던 게 일종의 데이터 흐름을 구경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구경들을 지금 해본 상태인데 이제 이게 과제로 나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유튜브 영상만 보고 느낀 점만 적당히 적고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제가 제시하는 새로운 목표에 맞는 데이터 흐름을 야기하기 위한 갖가지 문장들을 적어가면서 .py 파일을 성공적으로 구성해야 과제 만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제는 느끼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직접 그 느낌을 저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코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데이터의 흐름을 여러분이 감지하거나 내가 직접 이때였다가 이거 담고 여기다 이거 담아놨다면 다음번에 꺼냈을 땐 당연히 이게 나올 테니까 이번에는 이 부분 내용을 실행하겠구나 또는 그렇지 않겠구나와 같이 여러분이 직접 컨트롤 해보는 거는 프로그래밍 지금 초보 시점, 처음 시작하는 시점부터 열심히 꾸준히 연습해 둬야 될 매우 중요한 덕목들 중 하나입니다. 요즘 데이터 잘 다루는 사람이 연봉이 더 높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데이터의 흐름을 감지하거나 직접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과제를 시국에 맞게 만들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다음 주 목요일까지로 기한을 잡아놨으니까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 에디션으로 우리 수업 참여하고 있는 수강생, 청강생 친구들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래서 적당히 도전하시다 보면 그럭저럭 데이터 흐름이라는 게 눈에 밟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한번 경험해 두면 요 다음 주에 우리가 진행할 데이터 측면에서 좀 더 복잡한 내용들을 조금 더 수월하게 납득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과제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예요. 지금 homework1_base.py LMS에 올라가 있죠. 그거를 다운로드해서 그 친구의 이름을 바꾼 다음에 열어보는 걸로 우리 수업은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homework1 base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요거 이름 바꾸기 해서 뭐 자신의 인성을 뽐낼 수 있는 적절한 파일 이름으로 바꿔서 여는 걸로 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바탕화면에 있으니까 그 친구 클릭하면 이름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친구 우클릭해서 Edit with idle 하시면 이렇게 하얀 창 열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창이 떠요. 이거 몇 줄이냐? 247줄밖에 안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자, 이 과제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3가지 목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저랑 같이 첫 번째 단계를 진행해보고 집에 갈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해보는 게 여러분한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일단 과제 점수 자체는 두 번째 목표만 달성하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일종의 타임 어택입니다. 우리끼리 경연을 할 거예요. 누가 가장 효과적인 코드를 짰나를 겨뤄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목표는 그렇고, 아무튼 첫 번째 목표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입니다. 우리가 직접 데이터를 집어넣고 튀어나온 리턴 값을 보고 다음번에 또 무슨 데이터를 집어넣을지를 판단해서 게임 한 판을 스스로 진행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요 지금 homework1 어쩌고저쩌고.py 파일에 두 가지 서로 다른 게임에 대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코드를 적어 갖고 왔어요. 첫 번째는 숫자 야구 게임입니다. 요거 여러분 초중고 때 해본 적 있나요? 이게 아쉽게도 요즘 21세기에는 워낙 다문화 사회잖아요. 이걸 집에서 안 해본, 학교에서 안 해본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숫자 야구 게임입니다. 이따 좀 플레이 해보시면 감이 올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게임이냐? 사실 이게 동네마다 룰이 달라요. 경상도 룰이랑 충청도 룰이 다르다는 걸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수업에서의 룰은 이렇게 고정을 해서 들고 갈게요. 숫자 야구 게임은 1에서 9 범위 안에 겹치지 않는 숫자 3개 및 그 나열 순서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1, 2, 3이라고 답이 결정돼 있다면 3, 2, 1 역시나 답이 아닌 거고 순서까지 해서 그 세 가지 숫자를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매번 시도할 때마다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는 숫자 3개를 고르게 됩니다. 그게 미리 골라둔 뒤에 숨어있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답이랑 비교했을 때 플레이어가 고른 0번째 숫자랑 답의 0번째 숫자가 일치하면 스트라이크가 하나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 스트라이크가 되는 겁니다. 물론 1번째 맞추면 걔네도 스트라이크고 등등등이에요. 아무튼 간에 숫자 자체도 맞고 걔 자리도 맞다면 스트라이크 하나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숫자는 맞는데 위치가 다르다, 순서가 다르다면 그때는 볼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답이 1, 2, 3인데 플레이어가 1, 2, 3 엔터를 친다면 3 스트라이크즈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 게임에 이긴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시도할 때마다 저 사람한테 몇 스트라이크 몇 볼인지를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9번 그렇게 시도를 했으나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면 3 스트라이크즈를 내지 못했다면 플레이어의 패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자, 그 다음은 보물찾기 게임을 준비를 해왔어요. 자, 가로 세로 각각 16만큼의 가상의 사각형 공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넓은 땅 어딘가에 보물을 하나를 묻어둘 거예요. 그래서 매번 시도할 때마다 플레이어는 점 하나를 찍게 됩니다. 예를 들면 3,5 이런 식으로 이 16x16에 해당하는 네모 안에 특정 좌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게임 자체에서 이제
뒤에서 골라놓은 보물의 위치랑 방금 플레이어가 고른 위치 사이의 직선거리가 얼마가 되나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 직선거리가 1.0 이하라면 보물을 찾은 셈 쳐줄 겁니다. 삽질을 할 건데 삽의 너비가 1.0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2.0으로 해야겠네요. 아무튼 자, 그래서 매 시도마다 직선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말해줄 겁니다. 그렇게 총 10번을 시도했는데 보물을 찾지 못한다면 플레이어의 패배가 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py 파일 바로 붙잡고 F5를 누르면 이 게임을 바로 직접 플레이를 해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F5 누르면 역시나 무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나 이번에 숫자야구 게임 해보고 싶어라면 이런 느낌의 할당문을 적고 엔터키를 쳐보시면 됩니다. G는 New Number Baseball, 요거 대문자 잘 해주시고요. 등등등이에요. 제가 이거 우리 수업에서 소개를 했었나?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저 숫자야구 게임 하고 싶어요. G는 New 정도까지 적고 컨트롤 키랑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소개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동방예의지국 하면서 요 대문자 New가 들어가 있는 이름, 내가 적을 수 있는 것들 중에 대문자 New가 들어가 있는 이름을 목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아래 화살표로 고르면 이 길다란 이름을 자동 완성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야구 한번 해봅시다 하면 New Number Baseball을 호출하고 그 리턴 값을 G에다 일단 담으세요. 이러면 G에 함수가 담겨 있게 됩니다. 숫자야구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숫자야구 게임의 규칙, 메커니즘이 담겨있는 함수가 G에 담겨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G라는 이름을 써서 함수 출식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는 괄호 하면 아이들이 알아서 툴팁을 보여줄 거예요. 숫자 3개 고르는 거잖아요. 컴마 해가면서 고르면 되나 봅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1, 2, 3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랜덤 그거 쓰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인 저도 답이 뭔지 몰라요. 0 나왔어요. 0이면 0 스트라이크 0 볼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1, 2, 3은 전부 다 답에 포함되지 않는 숫자예요. 사실 이거 개꿀인 상황이에요. 4, 5, 6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숫자 1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저랑 다른 숫자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이 친구의 리턴 값은 2자릿수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1자릿수가 볼이에요. 몇 볼이냐예요. 그 다음에 원 스트라이크면 1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원볼이에요. 따라서 4, 5, 6 중에 하나가 맞는 숫자고 7, 8, 9 중에 2개가 맞는 숫자인 상황입니다. 일단 4, 5, 6은 각각 자기 위치는 답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왜냐? 스트라이크가 없었으니까요. 따라서 이때는 4, 7, 8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역시나 원볼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놓고 봤을 때 4가 맞는 숫자일 수도 있고 또는 5, 6 아니면 7, 8이 맞는 숫자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저는 전자를 전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5, 9 잠깐만 4가 맞다면 4가 맞을 수가 없군요. 4는 답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겠네요. 그러면은 5, 7, 9 한번 해볼게요. 하면 2볼이 나왔어요. 그러면 9 아니지 7, 9, 5 한번 해보겠습니다. 5, 7, 9 아니지 7, 9 9, 6, 7 한번 해볼게요. 원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요. 나 이거 지금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느낌이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5, 9, 8, 9, 8, 5 9, 8, 5가 답이었어요. 이렇게 3 스트라이크 해서 성공했다면, 그러니까 제가 승리했다면 true를 리턴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false를 리턴을 했다면 그때는 나 이미 사실은 9번 기회를 다 쓴 거였어요.
9번 기회 다 쓰고 10번째 시도를 하면 그냥 바로 false를 뱉어버리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또는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또는 이제 G 했을 때 뭐 100, 0, 700 이런 식으로 하면 이때도 역시나 지금 규칙에 안 맞는 수를 입력한 거기 때문에 반칙패로 바로 false를 뱉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아무튼 숫자야구 게임은 이렇고, 그러면 이번에는 보물찾기 게임은 어떻게 동작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보물찾기 게임은 G에다 담아놓고 호출하려고 하면 얘는 숫자 2개를 받아요. 소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3.5 이런 거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일단 저는 그냥 3,3을 한번 넣어볼게요. 무려 직선거리가 11.6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점을 찍어 볼게요. 5,3 하면 10.0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8, 9 직선거리 4로 줄었어요. 11 늘었어요. 그러면 1.63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대충 한 6번 정도 만에 직선거리 1 안에 들어가는 점을 찍어서 보물을 성공적으로 찾은 셈이 돼요.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보물찾기 게임을 플레이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뭘 했죠? 일단 게임 시작한답시고 할당문을 실행했어요. G에는 이제 새로운 게임 한 판을 진행할 수 있는 함수가 담겨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 G를 반복적으로 호출해 가면서 게임을 진행했어요. 근데 일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다음 번부터는 이제 내가 데이터를 정해서 G를 호출해서 밀어넣고 데이터를 이 G의 return 값, 함수 호출식의 계산 결과 값을 보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데이터를 밀어넣을 거냐를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이전과는 다른 숫자를 계속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짓을 하면서 게임을 진행한다라고 지금 자아 도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데이터 밀어넣고 튀어나온 거 보고 다음에 또 뭘 밀어넣을지를 결정하는 걸 우리가 직접 한 거예요. 인터랙티브를 써서.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지금 이 new number baseball, new treasure box라는 함수들이 호출하면 나한테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코드 덩어리, 함수를 던져줄 건데, 걔를 어떻게 반복적으로 호출하면 이 게임이 어떤 스타일로 진행되나, 리턴 값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 첫 번째 목표 달성한 셈이 되고, 두 번째 목표를 소개를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잠깐 시간이 5시까지죠? 두 번째 목표는 이제 데이터를 다음에 뭐 밀어넣을 거냐 같은 걸 정하는 걸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F4 눌렀을 때 키보드를 칠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좀 복잡하잖아요. 봐봐요. 우리가 직접 함수 호출식을 적어가면서 진행했잖아요. 그러지 말고 사용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번에 숫자하고 지금 2회 말입니다. 첫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두 번째 숫자 입력하세요. 이렇게 해서 키보드로 3번 입력받고 그 3개 입력에 대한 숫자, 인트 형식 값을 구해서 내부적으로 G를 호출해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G에 대한 리턴 값이 나오겠죠? 그게 10자리 수가 뭐냐, 1자리 수가 뭐냐에 따라서 1 스트라이크 노 볼입니다. 3 스트라이크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절한 성공 패배 메시지를 출력하고 끝을 낼 수 있을 법한 그런 코드 덩어리를 만들어 보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괜찮아요? 인터랙티브를 다루기가 좀 어려운, 여러분 추석 때 내가 삼촌인 조카 친구들이 되겠죠? 그런 애기들이 얼마든지 플레이해 볼 수 있도록 새로운 함수, 게임에 대한 함수 정의를 구성해 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내 조카한테, 내 가족한테 숫자 야구 게임을 플레이 시킬 거냐, 보물찾기 게임을 플레이 시킬 거냐를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게임, 걔가 뱉어주는 함수, 우리가 인수를 어떻게 넣어야 되고 리턴 값은 어떤 스타일로 나오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래머인 우리가 매번 G를 호출, 다음번에 호출하네, 게임 졌네, 이겼네 와 같이 판단해서 호출식을 더 계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코드가 이 게임의 내용물 안에서 각각의 문장들을 순차, 분기, 반복 실행해 가면서 사용자가 고른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G를 한번 호출하고 G의 리턴 값을 들고 이번에 사용자한테 결과를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적당히 프린트 해주고 와 같이 일종의 데이터 중개 작업을 수행하는 문장들로 채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숫자 야구 게임이나 보물찾기 게임 같은 거를 메커니즘을 코드로 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목표 2에서 해야 되는 일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 택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진행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이 함수 정의 내용물에 대한 적절한 실행 흐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 지금 무슨 데이터를 어떻게 집어넣고 나온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자한테 다시 프린트할 거냐는 대충 직관적으로 느낌이 올 테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할당문, 적절한 프린트 호출식 적어놓은 문장을 while문 내용물 어딘가, if문 내용물 어딘가에 적절히 밀어 넣어주시기만 하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표 2의 최종적인 성공 지점은 여러분이 이걸 제출할 거예요. .py 파일을. 제가 F5를 눌러서 게임을 호출해 볼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준비한 메시지가 제 눈앞에 뜨겠죠. 저는 그 메시지를 보고 숫자 야구 게임 또는 보물찾기 게임을 플레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플레이했을 때 실제로 그 게임에 승리를 해볼 수가 있다면 또는 패배를 해볼 수가 있다면 아무튼 정상적으로 한 판을 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게임 내용물을 구성만 해주시면 만점이에요. 성공입니다. 자, 이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Alt 탭 해서 이 코드 내용물 살짝 구경하고 얘기를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지금 보면 new number base를 우리 호출해 봤죠. 걔에 대한 함수 정의 여기 막 적혀 있어요. 근데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걸 보고 싶은 친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주석 설명은 적어놨어요.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 게임 자체를 코드를 짜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표는 이 게임을 내 조카놈도 해볼 수 있도록 예쁜 글자들을 섞어가면서 출력하는, 그래서 인풋 호출해주고 프롬프트 예쁘게 적어서 보여주고 그렇게 데이터들 다 모이면 G 게임 함수 한번 호출하고 리턴 값 받아서 2일 나왔네. 그럼 그걸 토대로 투 스트라이크 원볼입니다 라고 출력해주고 그 짓을 최대 9번 하게 되겠죠. 트루 또는 false가 나올 때까지 하면 되겠죠. 와 같은 느낌으로 반복 그런 구성해 놓으시기만 하면 돼요. 해서 이 게임 내용물을 채우는 게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목표가 있어요. 마지막 목표는 일종의 매크로를 만드는 거예요. 요건 지금 한번 코드를 쳐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러분 게임 플레이 해봤잖아요. 여기서 solv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역시 지금 실행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solve로 호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문자 S로 시작하고요. 엔터 치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승률은 0.317%입니다. 걸린 시간은 나노초니까 마이크로초, 밀리초, 초. 그래서 0.994초 정도 걸렸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노트북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솔브 하면 이번에는 0.3%, 0.2739%, 0.307%, 0.277% 이런 식으로 대충 승률이 0.3% 정도 나오는 솔버를 지금 만들어 놨다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는 Alt 탭으로 돌아와서 밑에 있는 solve에 대한 함수 정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 solve라는 함수는 뭘 하는 거냐면 현재 세팅상으로는 보물찾기 게임을 10만 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물을 성공적으로 찾았는지 여부를 카운팅을 합니다. 10만 번 중에 보물을 몇 번 찾았냐? 승률 0.3%라는 건 뭐죠? 10만 번이니까 30번? 300번? 잘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더우니까
대충 그 정도를 찾았다라고 지금 집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이랑 같이 해서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한 코드들이 잠깐 들어있고, 그래서 10만 판 돌릴 때까지 반복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각각의 반복, 그러니까 한 판을 진행하는 건 이런 느낌의 코드가 지금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물찾기 게임 새로 해야 되니까 뉴 트레저 박스 호출해서 함수 담아놓고, 그 다음에 게임을 반복 호출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 리턴 값이 형식이 불 형식이 나올 때까지, true 또는 false가 나올 때까지 계속 게임 함수로 호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0,0의 보물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똑같은 점을 10번을 찍고 있는 거예요, 최대. 그러면 이제 진짜로 0,0 주변에 보물이 있다면 한 번만에 찾는 거죠. 근데 처음에 0,0 딱 했는데 직선거리가 막 4입니다, 7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럼 무조건 패배하는 거예요. 똑같은 점만 10번 찍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0의 모든 걸 밀어넣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더니 지금 승률이 0.3%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0.3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마침 백목이 있으니까 유튜브 보는 친구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조금 치사한가? 이것만 별도로 찍읍시다. 이게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가상에 이제 0,0부터 16,0이고 16,16인 가상의 사각형 안에 어딘가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이 보물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1인 원 안에 점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점을 하나 쿡 찍었는데 이 원 영역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답을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넓이의 개념이 되는 거죠. 자, 이 사각형, 그러니까 보물이 묻혀 있을 수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16 곱하기 16이니까 256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보물 어딘가에 꽂혀 있을 거고, 우린 지금 현재 버전은 항상 0,0의 보물이 있다라고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이 이 0,0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1인 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영역 안에 있다면, 여기에 만약 보물이 있었다면 우린 답을 맞춘 거고, 그렇지 않다면 전부 다 오답이 되는 겁니다. 현재 솔버는 그렇게 동작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이 256 넓이에 해당하는 영역 안에 임의의 점을 찍었을 때 그게 요 4분의 1 원 안에 들어갈 확률은, 얘 지금 R이 1이에요. 그렇다면 얘 넓이는 얼마인가요? 2파이 R이죠, 일단은. 맞나? 2파이 R인가?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인데 그거의 4분의 1인 거죠. 근데 지금 R은 1이에요. 그죠? 따라서 얘는 4분의 파이가 됩니다. 4분의 파이가 돼요. 그래서 파이 나누기 4 하면 0.78539 정도가 돼요. 맞아요? 저 지금 하는 거?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7853998이 되고 전체 넓이분의 저거를 하면 되는 거죠. 이제 나누기 256을 해볼게요. 하면 0.003067이 나와요. 우린 지금 퍼센트로 보고 있으니까 곱하기 100 하면 실제로도 0.3%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의 랜덤 기능은 정상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지금 보물찾기 게임은 이 256 넓이 안에 임의의 점 하나를 찍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의 매크로, 우리의 솔버는 항상 0,0의 보물이 있을 거다. 달리 말하면 이 4분의 1 원 안에 보물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럴 확률은 진짜로 0.3%이기 때문에 10만 번 돌릴 때 엔간하면 0.3 어쩌고 0.29 어쩌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살짝 우리의 지성을 발휘를 해봅시다. 지금 솔브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 개임 괄호 열고 0,0 부분을 확인하시고 0,0을 1,1로 한번 고쳐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F5 눌러서 실행하고 다시 한번 솔브를 호출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결과가 튀어나온다면 성공입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이제는 보물이 항상 1,1 주변에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셈이 돼요. 그래서 솔브를 다시금 호출하면 이제는 승률이 무려 1%대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밀하게는 승률이 이제 4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1,2를 중심으로 요만한 이제 완벽한 원 안에 보물이 있다면 이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는 거니까 넓이가 4개가 된 거니까요. 목표 3에 대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저 승률을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100%를 찍을 수 있다면 좋고요. 그래서 승률이 높은 친구가 이길 겁니다. 상을 드릴 거예요. 만약에 승률이 같다라면 그 두 번째 줄에 지금 시간 얼마 걸리냐가 나오죠. 만약에 승률이 같다면 더 빨리 10만 판을 돌리는 친구가 이길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경주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주석으로 표시해 놓은 요 아래에 있는 글자들 고치시면 안 돼요랑 요 위에 있는 글자들 고치시면 안 돼요. 그것만 유의해서 게임 한 판을 진행하기 위한 문장들을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일단은 여기서도 비슷해요. 이제 숫자하고 부문과 보물찾기 부문 2개를 쓸 겁니다. 둘 중에 뭘 할 건지 고르시고 걔를 한 판을 자동으로 돌리는, 이런 식으로 무지성을 하면 이거 승률 1.2%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숫자하고는 더 심각해요. 1, 2, 3이 정답일 확률은 저거보다 더 낮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이 직접 리턴 값이 이거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거 입력해야겠구나와 같은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그 생각대로 동작하는 순차 분기 반복 실행 흐름을 집어넣어서 실제로 승률이 얼마가 나오나, 높아졌나 낮아졌나 체크하시고 적당히 내 마음에 드는 승률이 나왔다라면 이제 조금씩 수식 내용을 바꾸거나 해가면서 좀 더 빠르게 실행되도록 구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게 목표 3번이에요. 자, 이론상으로는 승률은 얼마든지 높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학적인 고찰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출은 어떻게 하나? 우리 지금 과제 넘버1 제출하는 곳 있죠? 거기다가 .py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 코멘트 적는 칸이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느낀 점을 한 글자 이상 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다음 주 목요일 밤까지, 우리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그 다음 주 수업하기 전날 밤까지 올려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작성한 그 솔버들을 다 모아서 올림픽을 열 거예요. 가장 기록이 좋은 솔버를 만든 친구를 누군지 확인을 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 과제 점수 100점 만점이고 어떻게 평가 내릴 거냐, 그 아까 새해 목표 중에 두 번째 목표가 일단 점수랑 영향이 있는 목표예요. 여러분이 게임 내용물을 인풋, 호출식 등등으로 채워 넣으시고 제가 F5 누른 다음에 게임 호출했을 때 숫자 야구 게임 내지는 보물찾기 게임 둘 중에 하나를 직접 플레이를 해볼 수 있다면 성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빵점이에요. 아무튼 그 .py 파일 잘 내시고 제가 게임 한 판 할 수 있고 느낀 점이 한 글자 이상 코멘트로 달려 있다면 100점으로 간주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한이 기니까 뭐 추가 기한 같은 거는 이번에는 안 잡고 그냥 생으로 2주로 해두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설명하면 일단 오늘 컨텐츠는 끝이 납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 오늘 느낀 점 적는 칸도 있구나. 집에 가기 전에 느낀 점 적고 가시면 됩니다.